오늘의 새 법률은 이 동물 복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축의 열악한 복지 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 학대 행위는 점점 다양해지고 가혹해지고 있는데요. 동물 보호를 통한 인간성 회복이 절실한 시점에 농장 동물의 복지 향상과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또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 동물 사육 환경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동물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동물보호법이 처음에 제정된 게 91년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동물 학대를 하지 말자 하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는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대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버려지는 동물, 유기동물이라고 그러죠.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축산도 지금까지는 우리 양적으로 많이 길러내는 데만 초점이 맞춰왔는데 이제는 질적으로 좀 바뀌지 않으면은 축산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런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제 동물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법안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동물 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건가요? 현황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2007년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등록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이 조례를 통해서 그걸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의 시군 가운데서 48개 시군만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서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법으로 의무화를 했습니다. 등록을 하도록. 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농촌 같은데, 어촌 같은데 반려동물 수가 많지 않은데 이건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예외를 두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이 농장동물도 아주 소중한 존재인데요. 농장동물의 복지를 위해서도 이번에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라는 걸 도입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가축의 사육 환경이 큰 문제입니다. 작년도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하고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사육 환경을 밀식 사육을 많이 하게 돼요. 밀식 사육을 하고 사육 환경이 나쁘게 되면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병이 많이 발생하면 항생제를 계속 달고 살아야 돼요. 이런 약물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자란 동물들은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게 되면 전염병이 오게 되면 금방 감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도 철새들이 AI를 감염이 돼도 별로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감기 걸려서 낫듯이 그냥 나아요. 근데 그 AI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 전염이 되면 집단 폐사해버려요. 왜 그러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사육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육 환경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동물 복전 축산 인증제를 만들어서 사육 환경을 대폭 개선해보자 이제 하는 취지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농가들이 상당한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농가들이 그걸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하는 것과 또 동물을 학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유기동물 수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0만 두가 넘습니다. 갈수록 이게 늘어납니다. 이게 동물 학대가 지금 처벌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처벌 규정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처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좀 대폭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제 그런 걸 실질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동물 학대를 여러 번 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 소유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도 사실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그게 이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다. 재산권 소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제기돼서 이번의 경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이 법을 시행해보고 계속적으로 그게 안 고쳐지면 결국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이제 여러 차례 학대 행위가 반복되는 사람의 경우는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반려동물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위로해주는 소중한 존재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개정법률로 인해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크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르는 사회적인 환경이 핵가족화되고 또 소득이 높아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기르다가 경제적인 이유가 됐건 무슨 이유가 됐건 자꾸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법률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유기동물 수도 많이 줄어들 거고 학대도 좀 줄어들 것이고 특히 중요한 건 이제 그 축산 농가들, 이 축산 농가들이 이제 동물이 결국은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합니다. 계속 항생제와 약물을 투입한 고기를 인간이 먹게 되면 그게 결국 인간의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의미 있는 법안을 아주 많이 발의하셨는데요. 현재 혹시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나 관련 법안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양극화 문제 제일 심각한 문제, 소득의 불균형. 지금 경제 위기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소득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사유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8,800만 원 이상만 되면 똑같이 세율이 35%입니다. 다. 10억을 버는 사람이나 100억을 버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봉급쟁이나 똑같은 35%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적인 합의가 된다면 일정 소득 이상, 예를 들면 연봉이 5억이건 뭐 10억이건 그렇게 많은 그 슈퍼 부자 아들은 조금 소득세를 높여서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든지 이런 그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도 인터뷰 응해주시고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에서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했고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가축의 사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